안녕하세요. 키앤키즈 성장 클리닉 현세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장에 필수적인 여러 영양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잘 먹는다라고 표현할 때 잘 먹는다는 것은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뜻도 있지만 몸에 좋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자주 섭취하고 해로운 음식은 덜 먹는다가 잘 먹는다의 진짜 의미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비타민 D는 성인에게서는 뼈 건강을 넘어서서 이미 여러 성인병 예방이나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30년 전만 해도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면역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에 있어서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자, 이 비타민 D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지방률을 올리게 되고요. 이러한 비만 상태는 결국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최종 성인기 감소의 결과를 낳는 것이죠. 또 비타민 D는 어떤 논문들에 의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직접 관여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이 키 성장의 관건인데 비타민 D가 거기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 비타민 D 농도는 과연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 비타민 D 농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비타민 D 농도를 결정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위치한 위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는 나라라서 일조량이 아주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은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비타민 D 농도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비타민 D 부족률이 2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올리는 방법이 꼭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는 안 되는지, 햇빛을 자주 쏘이면 되지 않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러나 비타민 D를 더 이상 햇빛을 통해서만 합성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더 이상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외선의 해악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 중에서는 버섯에 많고요. 계란, 그리고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에도 비타민 D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키 성장에 유리할 만큼의 충분한 농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어쩔 수 없이 영양제 보충을 통해서 비타민 D의 농도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어느 농도로 어느 용량으로 먹여야 할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비타민 D 유지 용량은 돌 미만 아기들은 하루에 400단위, 돌 이상의 어린이들은 하루에 600단위가 권장 용량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유지 용량입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D를 어떤 제형으로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형과 상관없이 효과는 동일합니다. 액상 타입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제형이나 씹어먹는 추잉정, 젤리, 알약,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제형, 따라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챙겨 먹기에 유리한 제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단, 2돌 미만 아기들은 씹어 먹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떨어뜨리면 되는 리퀴드 타입을 선택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 이상 아이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나 씹어 먹는 추잉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이 많은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먼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비타민 D 레벨을 체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D 상태를 먼저 체크한 후에 초회 용량으로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하는지 정하고요. 그 이후에 정상 농도로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 유지 용량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D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최종 키가 달라질 수 있다면 비타민 D를 안 먹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두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비타민 D처럼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러 호르몬들의 생산과 분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이 많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굴입니다. 그런데 굴에는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종종 검출되는 편이라 굴을 먹고자 한다면 반드시 익혀 먹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오징어에는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트레오닌,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만 먹어도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아연은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슈넛, 잣과 같은 견과류, 고기, 콩에도 아연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연도 비타민 D처럼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연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연은 일반적으로 음식 섭취를 통해서 충분한 농도에 도달 가능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아연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을 좀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장에 필요한 농도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연 결핍이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만성설사가 있거나 심한 습진,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연 결핍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료받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자, 끝으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러움을 호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철분 부족의 가장 흔한 증상은 식욕 부진과 짜증입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예민하게 굴거나 짜증이 느는 경우, 도통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경미하지만 철분 부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심한 경우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당연히 성장이 방해받는 것이죠. 이래서 철분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학동기 아이들에게 철분이 부족하면 학업 성적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철분이 많은 음식은 아시다시피 붉은 고기, 닭고기보다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많고요. 새우, 바지락 같은 어패류나 색깔이 있는 콩들에도 철분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다.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한 섭취나 햇빛을 통한 합성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반드시 영양제 보충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 외에 아연과 철분 또한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섭취를 보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